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휴가를 잘 보낸 이런 말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잘 놀다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원서 접수하죠? 좀 대답 좀 해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사진 찍고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끝내면 진짜 이제 본격적인 수험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한 달 반 동안 말이 뭐 10월 27일이죠. 맞죠? 28일? 27일? 한 뭐 10월 중순까지 거의 마무리 하니까 한 달 반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지금부터 2달 되지만 하여튼 막판 끝 놓치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아시겠죠? 끝까지 한번 붙들고 끝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문제집은 157페이지입니다. 그렇죠? 7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으로 보면은 예, 94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예. 조합은요, 일단은 개발법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강조하지만 양이 많다는 것을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거를 크게 제목을 잡아가는 것, 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합의 설립. 그죠? 예. 물론 이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합니다. 그죠? 하게 되면은, 조합 설립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추진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죠? 다 인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뭘 받습니까? 뭘 받아요? 인가를 받는다. 자, 누구 인가죠? 모르면 무조건 다 누구라 하겠습니까? 시장, 구수 등, 특시, 특도, 시, 군, 구. 그죠? 그래서 특시, 특도, 시, 군 할 때 군 가로 옆에다가 그죠? 광역시의 군은 제외를 나오면은 구청장 등이 있을 것이고 등이 없으면은 그런 말이 없다. 같은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는다. 그런 다음에 인가받고 난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얼마내? 30일 내에 뭐하면? 등기하면 비로소 말하고요? 성립한다. 그랬죠? 이거는 개발법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 설립의 요건은 뭐예요? 설립의 요건은 인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립의 요건은 뭡니까? 얘는 뭐예요? 바로 등기다. 요거. 쉽지만 잘 나와요, 지문에. 옳게 나오든 틀리게 나오든 간에. 하지만 여기서요, 인가받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인가받아. 그죠? 하지만 여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때 뭘 봐요? 그들은 신고한다. 그 내용이 이제 몇 개 있는데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약집에 94페이지 보시면 그거 보시면 나오죠. 그죠? 예.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우리가 요거 알아야 돼요. 요거 설립하려면 추진위원회가 하겠지만 일단은 하려면 먼저 동의요건입니다. 동의요건. 그죠? 예. 요거 누가 합니까?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이죠. 동의서 증거해서 하는 겁니다. 동의요건 충족된 이후에 동의받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뭐 하죠? 창립총회 개최하죠. 그죠? 그러니까 동의받고 난 다음에 인가받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 첫 번째. 물론 저를 보세요. 중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이 다시 말하면 공공시행자가 직접 할 때, 시장군수 등, 토주공 등이 할 때, 그 외에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 설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공시행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 하는 경우 요거 외에, 다시 말하면 시장군수, 토주공 등 지정개발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만 설립하는 것이 조합이다. 그 얘기죠. 하지만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한해서 20명이 안 될 때에는 조합 설립하지 않냐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예. 두 개. 이게 원칙. 외우는 게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럴 때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에 먼저 주관계 안 나오죠. 그죠? 재개발이다. 그러면 재개발은 소유자 이제 아닌 거니까 숫자만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면적 얼마요? 2분의 1 동의받아 인가받는다. 물론 중간에 창립형 있지만 일단 그건 배웠으니까. 두 번째. 하지만 요거. 그리고 뭐 있죠? 뭐 있어요? 재건축이죠. 재건축 어떨 때죠? 요거는 조합 설립할 때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조합 설립할 때만. 조합. 요거. 조합만. 요거만 나오는 거니까요. 재건축은 주택단지 안이 있고, 그렇죠? 주택단지 안이 있고요. 주택단지 안. 단지 밖에 있다. 단지 밖에 사람들은 뜬금없이 아파트 같이 쫙 짓는다고 너희들도 땅 팔아서 집 팔아서 그 가격에 한해서 아파트 줄게. 그때 바뀝니다. 아시겠죠? 안에는 기존에 아파트가 재건축하기 전에 아파트가 있었으니까 먼저 뭐라고요? 동별 가반수 플러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면적도 4분의 3이고 밖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면적 3분의 2다. 요거 다 받고 난 다음에 시장군수등에 인가받아라. 하지만 경면상의 변경도 인가받아라. 하지만 경면상의 변경 뭐라고요? 그때는 신고한다 그랬죠. 이때 인가받고 난 다음에 변경할 때 경면상의 변경 신고지만 할 때 얘는 자 요거 재건축일 때 단지 밖에서의 4분의 3, 3분의 2는요 변경할 때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변경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만 다르죠. 그죠? 얘하고 그다음에 요거 얘 같은 경우는 뭐죠? 얘는 무조건 3분의 2. 책 봐요, 책. 어디냐면은 이거 헷갈려요. 95페이지 메뉴에 보시면은 니은 디귿 기역 및 니은 가 인가 받고 변경 시 뭐라고요? 3분의 2. 얘만 3분의 2. 아시겠죠? 조합은 3분의 2. 요거요. 3분의 2 동의받고 인가지, 인가. 얘는 뭐라고요? 4분의 3, 3분의 2. 변경할 때도 똑같아요, 얘는요. 여기 왜 있느냐? 바로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니은의 가, 나. 단지 밖에 4분의 3, 3분의 2인데 밑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그렇죠? 예. 얘만 달라. 얘만 4분의 3분의 2는 변경 시에도 같지만 나머지 위에 두 개는 변경할 때는 하고 다르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할 때는 A4 용지만한 종이에 뭐라고요? 서면 동의. 구두 아닙니다. 서면 동의예요. 자필 서명합니다. 그렇죠? 자필 서명해요. 그래서 서면 동의서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인감 도장을 찍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무조건 손. 그러니까 서면 동의서에 내 직접 한글로 내가 자필 서명하고 그거 손으로 쓰고 손으로 찍고. 아시겠죠? 손으로 쓰고 손으로 찍고. 아시겠죠? 인감 도장은 왜 그럴까요?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해. 뭐가? 위조가. 근데 인장은 요거 지문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종이 딱지에 뭐라고요? 서면 동의, 자필 서명, 손가락으로 손으로 쓰고 손가락으로 찍고. 아시겠죠? 예. 만약에 이 사람이 해외에 가 있습니다. 그 동의받으러 미국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뭘 한다고요? 인감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외적으로만. 그것이 여러분들 그 책에 95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억하고 니은 얘기예요. 그리고 디귿 보시면은 반드시 서면동에서는 아무 종이가 아니라 누가 고민한, 국장이 고민한? 아니에요. 정비부에서 가장 짱이 누굽니까? 일단은 시장군수 등, 아시겠죠? 시장군수 등이 고민한 합법적이고 공식적이고 그죠? 적인 그 동의서에, 고민한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사인이 아니라 이렇게 서면 동의 해야 한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내용들 좀 더 문제 풀면서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를 봐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정관 작성. 뭐라고요? 뭐가 나와요? 이제 정관이란 말로 정관 작성. 작성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정관을 작성한 다음에 요거요. 작성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변경할 때 요것이 시험나 요것이 나오지. 변경할 때. 작성은 다 맞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작성한 정관을 변경할 때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과반수 동의받아라. 그죠? 뭘 받아라? 과반수 동의받아라. 그 내용이 한 장 넘겨보세요. 어디냐면은 바로 98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과반수 동의받아라. 당연히 과반수 동의받고 똑같이 여기 시장군수 등의 인가받는 건 똑같아요. 과반수 찬성이 과반수 동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받아라. 다만 물론 거기 나오지만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상 찬성해라. 그리고 인가받아라. 자제예비설. 다 같이 시작. 자제예비설. 한 번 더 시작. 자제예비설. 물론 경매상의 변경자가 나오면 무조건 신고입니다. 하여튼 과반수 찬성. 즉 과반수 동의인데 3분의 2 이상 받아라. 자제예비설. 자가 뭐죠? 조합원의 자격. 제 조합원의 제명 등등. 정비구의 위치 등등. 그 다음에 비는 두 개예요. 비는 돈. 조합의 비용의 비, 정비사업비의 비, 시공자, 설계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무조건 한 줄로 나오기 때문에 한 자리로 앞자 따서 안 했지만 말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자재예비설은 뭐라고요? 3분의 2 이상이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전반 내용이라면 그 이후에, 설립한 이후에 자, 나오는 게 뭐냐. 요거잖아요. 먼저 그런 첫 번째, 조합원인 뭐냐, 조합원이. 그죠? 뭔가 양이 많은 것 같아도 큰 거 잘 오는 겁니다. 일단 그럼 조합원이 누구냐. 그죠? 그러면 이들 중에서 만든 조합의 임원이 뭐냐, 임원이 뭐냐. 그리고 총회가 뭐냐. 마지막으로 뭐요? 대의원회. 이건 네 가지는요, 개발법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누굽니까? 조합원은.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라면 얘는 뭐죠?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단 재건축은 뭐라고요? 재건축은 뭐 한 자만? 동의한 자만.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뭐 서면을 숨겨갖고 2개월 이내에 뭐 해신해라 이런 걸 배웠잖아. 그죠? 예. 자, 그래서 재건축은 누구만? 동의한 자만. 여러분 쉽게 안 해도 책 다 해, 3개. 요거는 어디냐면은 96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유 하나,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나온 것이 조합원에 이제 뭐가 납니까? 권리 이전이에요. 여기 조합원의 권리 이전 팔 수 있어요. 얼마나 팔 수 있습니다. 매매든 증여든 양수 다 되는데 단지 투기가열지구 안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여튼
정비법상 투기가열지구 나오면은 일단은 원칙에 반대다. 주택 수만 거 다 줄게! 투기가열지구 앉아 하나. 이렇게 반대로 하시겠죠? 예. 분양 신청할 수가 있어! 투기가열지구 안 돼. 몇 년 내? 5년 이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가열지구만큼은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책 봐요. 투기가열지구다. 만약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뭐라고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여기서요. 일단 재건축. 축은 언제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은 재건축 마지막 글자요. 재개발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후에. 그죠? 축조 발관리. 아시겠죠? 예. 축조 발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는 무덤 생겨요. 아시겠죠? 재건축은 언제? 축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 관리. 재개발은 언제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는 그 전까지는 봐줄게. 원칙은 되는 거니까 되지만 여기까지 봐줄게. 요 이유는 안 된다. 하여튼 안 된다. 아시겠죠? 매매 정계 다 안 되는데 딱 두 개만 돼. 뭐만 돼요? 상속하고 이혼 된다. 하여튼 시험 볼 때요. 상속 이혼자 나오면 우선 다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든지 그래요. 상속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법만 나오면 항상 나오잖아요. 어떤 곳은 이혼이 안 나오고 상속만 나올지라도 없는 걸 또 된다고는 안 나오니까 그냥 상속이란 말, 이혼이란 말 나오면 다 반대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능하다. 그 위에 3번의 기억 보니까 근무상 등등 질병 처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니은 상속으로 지정주택으로 모두 이전, 디귿 세대원 모두 해외 이주,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것은요, 주택법상과 내용 똑같아요. 모두냐, 전원이냐, 그 차이죠. 그죠? 하지만, 리을, 동그라미, 리을은 여기에만 나와요. 여기에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몇 년 일단은 소유가 10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하시고요. 임대하고 전세 내주, 좋아요. 일단은 내 앞으로 10년 이상 소유하지만 100% 내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하면 안 된다. 소유는 10년 이상. 또 거주 최소 5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 미음 그 밖에 대통령령은요. 여기 나왔다 하면 가나 다 무조건 동시 요건. 전부 다 몇 년? 3년. 전부 다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이게요 2년이었다가 3년 다 바뀐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조합은 3년 몇 글자? 3글자. 무조건 이렇게 3글자. 3년. 내용 불문 3년. 그 외에 상속이혼 또 나왔죠.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등등의 채무 이행하지 못하여 밑에 경공매될 때 이거 합법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투기가열 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벌써 그 전에 계약 체결. 하필이면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 투기가열지구 지정한 이후에 잔금 처리한다면 얼마 내에? 지정되고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죠? 60이라는 단어는. 손실보상은 말 그대로 나 땅 싫어, 건물 싫어. 하여튼 간에 자격을 지정할 수 없어요. 땅 못 줘요. 건물 못 줘요. 그러면 100% 돈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손실보상이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나 토지 있는데 왜 안 되지? 건물 있는데 안 되지? 100% 전부 다 돈 줄게라는 표현은 바로 손실보상이고, 청산금은 뭐냐? 우리가 증한지 가만지 있죠? 받긴 받는데 더 받았어. 그러면 그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납부하거나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 요건 청산금을 표현합니다. 전부 다 돈으로 싹 바꾸는 것은 뭐라 한다고요? 손실보상이 표현하고, 그
그다음에 정한지, 감한지 개념에서 주죠? 바뀐 바때 조금 교부, 조금 납부. 요 부분은 뭐라 한다고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청산금 이렇게 말을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임원. 저희가 임원입니다. 임원은 우리가 이제 뭐 개발법이랑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인데 저를 보세요. 무조건 이사는요 3명 이상입니다. 하지만 100명 초과 시에만 몇 명이에요? 5명 이상인데 그러면 뭡니까? 3명 이상은 100명 이하일 때임을 자연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렇죠. 하지만 감사는요 이런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둬야 됩니다. 감사는 뭐 100명 넘든 말든 그런 건 없습니다. 1명 이상 3명 이하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미음, 리을, 미음, 비읍은 똑같은 거 배웠고요. 시옷, 임원의 임기는 뭐라고요? 3년 이하이다. 그러니까 뭐냐? 조합원, 임원, 전부 몇 년? 3년. 아시겠죠? 3년까지고요. 연임할 수가 없다? 아니죠. 연임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임원의 결격 사유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는 개발법은 똑같고 미음은 개발법에는 없고 그렇죠. 정비법은 있다. 뭡니까? 이 법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성을 받고 몇 년? 5년. 그러니까 조합장이 이런 거 조합장이 횡령하다가 걸렸어요. 예를 들어 위반해서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결격 사유 이 사람이 해임됐다가 다시 하고 싶은 거야. 한 5년 해야 끝날 거 아니야 사업이. 만약에 2년 해버리면 중간에 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길게 딱 봐서 5년 동안이면 거의 사업 끝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들어오지 마. 눈독 들이지 마. 그 얘기죠 일종의. 그래서 5년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뭐 임원의 퇴임 해임은 똑같죠. 기업 당연 퇴임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디귿 임원은요 임원을 우리가 해임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어떤 일 할 때는요 우리 조합 총회 열자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5분의 1 이상 동의받는 겁니다. 일단은요. 근데 해임만 좀 쉬워요. 10분의 1이에요. 얘만 아시겠죠? 10분의 1 이상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그 인원 중에서 과반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찬성이 동의죠. 일종의.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뭐라고요? 5분의 1인데 해임만 10분의 1 딱 하나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임원 됐고 총회. 자 총회. 자 임원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임원은 뭡니까? 얘는 집행기관이죠. 집행기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얘는 뭐 총회는 뭐요? 최고 의결기관이죠. 얘는 뭐야? 총회 할 일을 대의원이 너희들이 좀 대신해줘. 얘는 뭐야? 대행기관이죠. 다만 몇 가지만 빼고 아시겠죠? 몇 가지만 빼고 개발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가지만 빼고 이거예요. 왜냐? 총회는요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안건하나 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다 찬성하냐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10%의 범위 내에서 대의원들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대신 집행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집행기관. 대행기관. 대행하고 집행은 임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는 당연히 두는 것이고요. 나오잖아요. 2번 무조건 직권이지만은 5분의 1. 그죠? 무조건 5분의 1이다. 총회 모집하자! 얼마? 조합원 5분의 1이고요. 대의원들은 그 중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적지 않아요. 대의원들 대상은 3분의 1. 조합원 전체는 5분의 1. 대의원은 3분의 2 이상 요구로 소집하고요. 그 다음에 의결 정적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모든 그래요. 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인데 요 두 가지만 뭐냐? 니은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요겁니다. 아시겠죠? 뭡니까? 사관 두 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배울 거 오늘 좀 이따 배울 거 여기다 사업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인가 받는다. 두 가지 계획이 가장 키포인트 계획입니다. 요 계획은 무조건 과반수 출석이 아니고 전체 과반수 찬성입니다. 아시겠죠? 예. 전체. 다르죠? 전체. 만약에 100명이다. 일반적으로 100명이다. 그럼 최소 51명이 출석해서 51명 중에 과반수 26명, 7명 하면 돼요. 그런데 사관은 무조건 전체 51명, 100명이라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정비 사업비가 돈 얘기에 민감해요. 사업비가 지금 현재 100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110억, 115억, 10% 이상 증가된다고 하니까 특히 대한민국 주부는 돈이 늘어난다고 열받아. 그죠? 이럴 때는 과반수가 안 된다.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찬성 받고 해라. 다만 그 10% 증가하는 그곳에 두 가지는 포함시키지 말아라. 물가 상승은요, 매년마다 오르는 거니까 그거는 넣지 마라. 아시겠죠? 넣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손실보상 금액은, 저를 보세요. 이 사람 토지 줄 걸 안 되기 때문에 돈 준 거잖아, 이거는. 서로 쉽게 말하면 바꿔치기 한 거잖아. 그거는 넣지 마라, 그 얘기죠. 넣지 마라. 분양시청하지 않았으니까, 나 돈 달라는 얘기구나. 그럼 너 얼마인데? 3억이야? 3억 준 건데, 그것은 넣지 말라는 얘기야. 두 가지. 예. 그건 의미 없다는 얘기죠. 요거 뺀 나머지가 10% 이상 증가할 때, 이때는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라. 출석 정수는요, 일반적으로 10% 이상이지만, 창사관정은 20% 이상 출석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뭐라고요? 총회 할 일을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백 명 되니까 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에게 대신 대행해달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100명 이상이면은 반드시 두어야 한다. 개발법은 50명 이상 두을 수 있다. 정비법은 100명 이상 두어야 한다. 100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당연히 2번 10분의 1이나 100분의 10 같은 겁니다. 그래서 10% 이상으로 하되, 만약에 그 10%가 100명이 넘어요. 들어봐, 3,000명이다. 그러면 원칙은 300명 이상이잖아. 그죠? 그럼 맞지만, 근데 300명이 100명 넘을 때는 300명은 많다고 얘기죠. 그때는 최소 100명 이상, 300명 이하 하라 그 얘기야. 그때는 5,000명이다. 500명이 왔는데 하지 말고 1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명이 넘을 때는 10% 범위에서, 5천이면 500명, 500명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 아시겠죠? 할 수 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당연히 이사감사는 대의원할 수가 없죠. 왜? 조합장 가능합니다. 왜? 대의원의 의장이 조합장이기 때문이죠. 바로 4번이죠. 5번. 자,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다음 사항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전부 다 대행기관인데 요것만큼은 안 된다. 저를 보세요. 개발법에서요, 나오는 정관, 병력 큰 거 있죠. 그거 다 포함돼요. 뭔가 사안이 큰 사안들은 무조건 총회에서만 하라. 그 얘기죠. 요것만큼은 너희들에게 대행을 못 시키겠다. 총회에서만 해야 한다. 뭐, 기업, 정관, 변경 등등 그냥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요. 딱 두 개. 니은 조합 임원 선임, 대의원 선임, 해임 전부 다 우리도 배웠잖아요. 이거 전부 다 어디서 합니까? 총회에서만 가능한데, 끝에 중간에 보궐선거 있죠.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결격 사유로 잘렸던 건 어떤 간에 중간에 빈자리 보궐선거죠. 이때는 가능한데 딱 조합장만 빼놓고 이사 감사는 대행할 수 있어요. 근데 조합장은 보궐선임도 안 돼요. 무조건 뭐라고요? 총회에서만. 그거. 자, 하나 더. 디귿. 조합의 합병 해산. 이것도 개발법과 똑같아요. 합병 해산도 똑같이 총회에서만 가능한데, 밑에 보세요. 사업이 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사업이 끝났어. 끝났기 때문에 자동 해지되는 것은 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대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은요, 무조건 시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봤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또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풀어주시고요. 같이 또 설명한 대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종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군수 등 토주공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그렇죠? 하지만 2번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요건 다른 거네요. 재개발 뭡니까? 뭐예요? 재개발 4분의 3 2분의 1 틀렸죠? 그죠? 3분의 아니죠? 그죠? 4분의 3 그냥 이게 왜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와요.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은 안팎 동별 가반수 4분의 3 4분의 3 밖에서는 4분의 3 3분의 2 이거는 뭐 외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자주 해야 돼요. 어떤 뭐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답 2번 틀렸죠. 3번 이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는 사항을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지정문서 인가 맞죠? 요거 3분의 요거요. 예. 4번 주택 단지 않은 지역 4분의 3 3분의 2 그렇죠. 5번은 뭐냐?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 총회 의결 없이 이때 뭐라고요?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다. 이거 맞아요. 요거는요. 자, 95페이지 봐봐요. 95페이지 요약집에 거기 중간 박스 보시면 거기 신고사항 중에 1번부터 7번 중에서 요 지문은 바로 2번이 2번. 2번. 죽은 것들. 그러니까 신규 교체하는 것들은 사람이 그냥 이게 바꿔지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까지 인가 맞지는 말라.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6번은 뭐 풀어주시고요. 숫자 넣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거기 6번 풀 때요. 기억, 니은 잘 보세요. 기억이 뒤에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내서. 그러니까 확실하기 위해서 내본 겁니다. 자, 7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저를 보세요. 먼저 알잖아요. 이거는 그냥 공유 한 명. 뭐 토지에서 공유 한 명. 건축물에서 공유 한 명. 근데 토지 위에 지상권 합해서 한 명. 여기 중요해요. 여기 중요해요. 한 명. 한 명이 토지를 여러 갖고 있어도 한 명. 한 명이 건축물 여러 개 있어도 하나. 끝. 재건축도 같은 맥락입니다. 7번. 토지 등 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 몇 명? 한 명. 맞죠? 한 명. 2번 재개발 사업 경우에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명. 맞죠? 그죠? 합해서 한 명입니다. 각각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강조하죠. 국공유지 포함.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 공유지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를 본다, 한정한다. 이 말에 바로 국공유지도 포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4번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에 애초에 처음부터 등재할 때 당시에 주민번호도 없고요. 주소도 엉망이고 이 인간이 여기 존재하는가도 몰라. 이렇게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동의는요. 동의한 다음에 철회할 때 얘기고. 그죠? 그거 주의하세요. 동의자 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소유자, 왜? 애초부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없는 인간 취급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 4번은 쉬운데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5번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자 동의한 걸로 본다. 맞죠? 자, 8번 풀어주시고요. 쉬워요. 자, 9번, 10번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더 쉬운 건데 자꾸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하거든요. 왜? 7번, 8번은 이론적이라면 9번, 10번은 좀 실무적으로 나온 문제인데 두 문제가 같은 문제인데 자, 9번 저랑 풀고 10번은 여러분이 좀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그랬어요. 자, 1번지 토지 A 거요. 건물도 A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이 몇 명? 몇 명? 한 명. 한 명이죠. 그래서 1번지는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지 토지 소유자가 B, C 공이요.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지상권자도 D, E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합해서 하나. 그러니까 2번지는 몇 개요? 하나. 두 개 아니에요? 하나. 한 명, 한 명. 그 다음에 3번지는 토지 소유자가 F. 하나죠. 건물 소유자가 G.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두 명. 두 명이죠. 왜? 토지, 건물, 등기가 다른 거니까 두 명이 두 명. 두 명. 그 다음에 4번은 토지가 A예요.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아니죠? 0명. 왜? 1번지 A가 있잖아요. A.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갔을 때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4번지는 제로. 그래서 1번지, 2번지, 3번지, 112. 총 몇 명? 4명. 10번 문제도 똑같이 풀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넘깁니다. 11번. 동의의 철회. 요거는 책이 있지만 같이 풀면서 보겠습니다. 1번.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잠깐 보실까요? 자, 96페이지 봐봐요. 요약집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나오죠. 기역과 니은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요거면 요거요. 니은인데 니은 30일까지만 가능한데 거기 나 중에서 특히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거예요. 요것도 원칙상은 30일까지인데 그 위에 니은의 두 번째 줄 보면은 만약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면 아직까지 30일 전에 15일째 했어요. 아직까지 15일 남았어요. 근데 그 중간에 창립총회를 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있다 하면 틀리겠죠. 그죠? 있다 하면. 그래서 3번 보시면 문제집 11번에 3번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도 처리할 수가 있다 해 틀린 겁니다. 4번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철회서의 지장 날인, 자필 서명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거니까요. 자, 5번은 바로 이제 거기 요약집 방금 3번의 디귿. 자, 디귿 맞는 거니까요.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요게 1번. 먼저 도달한 때 1번. 또는 시장군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한 사실을 통지한 때 2번이죠.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거죠, 그죠? 바로 11번에 방금 읽었던 지문 5번을 응용해서 나온 문제가 바로 12번인데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약간 변형했지만 자 12번 바라볼게요. 토지 소유자인 갑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인 2017년 10월 1일
추진위원회와 인과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 처리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갑의 처리서가 접수된 사실을 2017년 10월 5일에 통지했고, 통지한 날 언제입니까? 통지한 날은 10월 5일. 그 다음에 갑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처리서는 2017년 10월 7일에 도달한 날 얼마? 10월 7일. 둘 중에 언제? 빠른 날. 언제입니까? 10월 5일이죠. 여러분, 그죠? 몇 번입니까? 정답 2번. 요거는 솔직히 기출 문제인데 내가 조금만 연도만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같이 풀어본 겁니다. 자, 13번. 13번. 조합의 설명으로 옳은 것. 조합은 1번. 1번.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들렸죠? 누가 하죠? 감사가. 이거는 개발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2번.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선고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데는 조합에 임원될 수가 없다. 맞죠? 예. 요거는 개발법에는 없는 법률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 5분이 아닙니다. 다 5분이 있는데 해임만 10분의 1. 해임은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서 할 수 있고요.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성립 아닙니다. 등기해야 성립한다 그랬어요. 5번 조합 임원을 선임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 해야 되겠죠. 예. 14번 조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2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당연히 취득한 자가 조합원인데 조합원이고요. 3번 사업시행령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없다? 그럼 다 돈 달라 그 얘기죠. 정비사업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뭐라고요?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그에 따른 그 가격에 준하는 걸 현금으로 줘라 그 얘기죠. 이것을 손실보상이라 표현하고요. 일부를 주고받는 것은 이제 차액에 대해서는 청산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총회 의결 없이 시장공사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요약집 9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요거 신고 요거요. 양이 많은데 제가 줄 끈 것만 내가 낸 거예요. 줄 끈 것만.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는 그 박스 안에 리얼의 박스 안에 2번 남았고요. 그죠? 지금 지문은 6번 지문이면 줄 끈 거 요거예요. 5번 손실보상 금액을 포함한 틀렸죠? 그죠? 포함한 자체가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10분 늘어날 때는 조합원 3분 이상 찬성.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또 넘기세요. 자, 15번 재건축 사업 조합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 속할 때에는 뭐라고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이 조합원이고요. 2번 나왔네요. 투기가열지구는 일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 이용만 빼놓고. 그렇죠. 투기가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건축조 발관리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 사업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얘는 될 수가 있다. 상속자가 없으면 맞는데 상속이 되면 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예. 없다. 틀렸죠. 1번은 맞고 2번 틀렸고요. 3번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당연 조합원 아니죠. 동의한 자만. 4번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유예 기간이 끝나야 될 수 있죠. 4번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아니죠, 그죠? 얘는 뭡니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죠. 또는은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에만, 조합이니까 재개발만 해당되죠. 재건축은 아니죠. 왜? 문제가 뭡니까? 재건축 조합 물어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요 15번도 문제 낼 때에 5번에 재건축 사업의 요걸 내가 뺄라 그랬어요. 빼고 그냥 5번에 토지 등 소유자 이게 내려고 그랬거든. 왜? 문제가 재건축 물어본 거니까. 아시겠죠? 하지만 하여튼 문제 물어본 거 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 16번 투기가열 지구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재개발 사업 발관리 그죠? 인가 후 발관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 1번 세대원이 1년 이상 질병치료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광 등등으로 유지하는 경우 맞죠? 2번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 거주 5년 이상 맞죠? 3번 상속으로 취득권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 4번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되고 30일 아니고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한 경우도 틀렸죠. 5번 바로 해외 모두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맞죠? 예. 자, 그래서 17번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 좀 풀어주시고요. 자, 18번. 16분 안에 17번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좀 풀어주세요. 18번. 재개발 사업 조합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투기가열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위한 관리처분 계획, 재개발 관리, 뭐죠? 재개발 사업을 위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이혼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있다. 상속과 이혼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원래는 안 되지만 상속, 이혼은 제외했으니까요.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상 아니고 3명 이상. 100명 이하 3명 이상. 100명 초과 5명 이상. 3번 조합의 자격, 자재예비설의 요거요. 자재예비설,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할 때는 그때 과반수 찬성이 아닌 거 뭡니까? 3분의 2. 그죠? 3분의 2. 예. 틀렸죠. 3분의 2 찬성, 시상공소 등에 인가해야 되겠죠. 4번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했다. 공유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이 조합원. 맞죠? 그죠? 공유는 한 명. 4번 맞죠? 5번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아니죠. 임원들의 해임은 무조건 어디서만? 총회에서만. 자, 넘기세요. 19번은 자재예비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 임원 문제가 많은데, 자, 20번은 좀 쉬우니까 풀어주시고요. 자, 21번.
21번. 조합 임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맞죠? 2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 그렇죠. 3번.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정관 정하되 연임할 수가 없다. 틀렸죠. 연임할 수 있다. 4번.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 총회, 대의원의 의장. 5번. 조합 임원은 바로 임원 맨 끝 해임은 10분의 1. 이거 시험 잘 나가요. 아시겠죠? 10분의 1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가반수, 출석, 가반수, 찬성, 즉 동의죠. 해임할 수 있다. 그래서 다 5분의 1인데 뭐만? 해임만 10분의 1이다. 그 얘기죠. 22번은 뭐 쉽잖아요. 5개죠. 근데 해설에 거기 2년을 5년으로 좀 바꿔주세요. 해설이 틀려, 해설이. 아시겠죠? 해설 부분에 2년을 5년 바꿔주세요. 그리고 22번 그냥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23번입니다. 총회.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총회에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둔다. 의무적이죠? 최고 의결견입니다. 2번. 총회는 조합 임원의 해임을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왜? 해임은 5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외하고는 5분의 1, 대의원은 3분의 2 요구로 소집한다. 맞는 편이죠. 3번.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정비사업비가 10%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죠? 예. 4번.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는 조합원 10% 이상이 틀렸죠. 창사관정, 정정정정.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요거 4번 질문. 정비사업비, 창사관정만 20%. 그렇죠? 20%죠. 창사관정. 다 같이 시작. 창사관정. 한 번 더 시작. 창사관정. 20%입니다. 5번.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거는 뭐 기본서에 있습니다. 예. 자, 25번 보겠습니다. 대의원의 24번 풀어주시고요. 대의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맞죠? 2번.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하죠. 대의원의 의장이 조합장이 되고요.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즉 이사감사는 대의원 될 수가 없다. 조합장만 된다. 왜?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죠. 4번. 대의원회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가 없다. 맞죠? 그죠? 보궐 선임도 이사 감사만 가능하고 조합장은 무조건 안 됩니다. 없다. 맞는 겁니다. 5번.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2,000명인 경우 20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 사용 중 일부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다. 저를 보세요. 만약에 10%가 100명을 넘을 때에는 무조건 2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만 한 것이 아니라 100명 이상, 200명 이하에서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번은요, 주민대표회의인데, 저를 보세요.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고, 그동안에 내가 강의할 때 잘 안 했잖아요. 다만, 복습할 때 한번, 요런 게 있구나 형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아시겠죠? 예. 다만, 저를 보세요. 주민대표회의는 언제 필요한 거냐?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하나만. 물론, 저 책에 있지만, 조합 설립하지 않을 때. 아시겠죠?
공공시행자가 등기할 때 대신에 조합 설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시행자가 할 때 대신에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를 한다. 아시죠? 그것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이런 게 있구나 끝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